대전 충무체육관에서 대전 전관장과 화성 IBK 기업은행의 두 팀의 3라운드 경기가 이제 시작됩니다. IBK 기업은행의 서브로 오늘 경기가 시작이 됩니다. 첫 번째 공격인데요. 왼쪽 육서영 선수. 연타인데요. 첫 득점은 부케리치. 좋습니다. 지금 높은 곳에서 페인트가 있었기 때문에 수비하기 굉장히 까다로운 곳에 떨어졌습니다. 네. 역시 국가 애도 기간이기 때문에 네. 이곳 대전 충무체육관은 이벤트나 응원을 최소화하면서 네. 오늘 경기도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1대0. 자, 바깥쪽으로 나갑니다. 두 팀 모두 초반에 굉장히 집중하는 모습이 좀 네.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럴 때일수록 선수들이 좀 더 집중해서 경기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육소영 선수 경기당 평균 11.1득점을 하고 있고요. 육소영의 서브. 부케리치 전위 공격인데요. 네. 성공입니다. 초반에 부케리치에게 이제 볼을 많이 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서브 리시브가 가면 일단은 시작은 이렇게 하고 또 정호영 선수나 박은희 선수가 오늘 컨디션이 괜찮단 말이죠. 네. 자, 어느 정도 오면 호흡을 좀 맞출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감기 증상 때문에 좀 컨디션이 좋지 못했던 부케리치. 강서부가 들어왔습니다. 길게 밀었는데요. 연말선이 3단당입니다. 천신통 짧게. 빅토리아. 자, 넘겼죠 그대로. 반대쪽이었는데요. 연타. 연말선 타임 좋습니다. 메가와트의 득점. 벌써 출발할 때 어떤 공격을 할 거라는 예상을 할 정도로 좋은 타이밍에 들어갔고 그 전에 지금 천신동 선수가 시작하자마자 빅토리아 선수에게 가는 볼이 났습니다. 네. 자, 이 코스 좋아요. 완전한 대각 좋습니다. 역시 정관장이 최근에 연승을 이어가는 이유 가운데 이제 메가와트 선수가 잘해주고 네,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도 낮아요. 지금 연습 공격 할 때도 지금 타이밍이 맞지 않았었기 때문에 네. 빅토리아 선수의 컨디션을 조금 걱정하긴 했었습니다. 초반에 정관장이 4대1로 앞서고 있습니다. 김호철 감독의 타임아웃. 들어와서 천천히 들어가서 닦아서 하고 정확하게 볼 올려주고 저한테 수비대가 잘해놓고는 볼도 전부 다 갖다가 말이야. 저 그거 하고 그래야 돼. 그리고 넣으라잖아. 위로 들어오는 걸 먹고 넣으라니까. 무슨 소리하고 전부 다 정신 바짝 차리고 있는 것이 하면 그냥 운영하는 게 아닌가. 볼 하나하나 아껴가면서. 역시 올해 마지막 경기이기도 하면서도 두 팀 모두 11승 6패 31점으로 같은 가운데 만나는 이 3라운드 승부고요. 김호철 감독도 항상 네. 좀 소리를 좀 크게 좀 높이면서 맞습니다. 초반부터 선수들의 정신력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지금 승수가 같잖아요. 승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케리치의 서브. 천신통 황민경 막힙니다. 네. 정호영 선수의 브로킹. 초반 분위기는 정관장이 확실히 앞서가고 있습니다. 초반에 5대1까지 벌어지고 있는데요. 제가 승점이 중요하다고 한 이유는 후반전에 가서는 1점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5대1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부케리치의 범실이고요. 대전 정관장이 지난 시즌에 7시즌 만에 본백으로 해서 이번 시즌 최근 7연승 중이니까요. 상당히 좋은 흐름. IBK 기업은행이 과연 이 흐름을 막아설 수가 있을지. 최정민 선수가 서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정민의 서브. 메가와트! 다점 좋아요. 오히려 지금 황민경 선수가 너무 왼쪽으로 가기보다는 조금 안쪽으로 당겨주면서 미들이 너무 쫓아오지 않도록 폭을 조금 더 넓혀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초반에 연말선 세터가 이제 외국인 선수를 중심으로 좀 득점을 끌어올리는 그런 작전인데요. 네. 메가와티와 부케리치가 득점을 계속하고 있고요. 정호영 선수의 서브. 비석공 낮았습니다. 낮아요. 자, 자꾸 엇박자가 나는데요. 뭔가 조금 그 변화가 필요할 듯합니다. 지금 이주화 선수의 공격도 낮았고요. 코트장이 너무 조용해요. 점수 7대2. 짧은 서브였습니다. 왼쪽 네. 터치아웃 됐습니다. 황민경.
지금은 서브 작전이 좋았네요. 맞습니다. 지금 짧게 넣어준 서브가 효과적으로 잘 들어가고 있고, 자 이렇게 코트장이 썰렁할 때 베테랑 선수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네. 얼마나 코트 분위기를 좀 달궈줄 수 있을지가 관건이에요. 타점을 네. 살리면서 메가와트 득점으로 8대3. 정관장이 먼저 앞서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중계방송 이어드리겠습니다. 대전 충무체육관입니다. 애도 기간이기 때문에 이벤트가 없는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경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집중력이 더 중요한 경기로 맞습니다. 느껴집니다. 그래서 제가 초반에 이럴 때처럼 선수들이 집중력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어떤 때는 그 응원의 힘에 의해서 본인들로 모르는 사이에 그 뭐 숨겨졌던 어떤 힘이나 순발력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오로지 이들의 경기력으로만 경기를 끌고 가야 됩니다. 그간에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 더드라질 수 있는 오늘 네. 경기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그런데 다점 살려주고요. 네. 보크리치의 공격이 밀렸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준비가 잘 안 되어서 있기 때문에 범실로 이어졌습니다. 사실은 정관장이나 IBK 기업은행이나 같은 조건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점수 5대8입니다. 보크리치가 받쳤습니다. 오른쪽 백어택 득점. 네. 철저하게 맥과 선수의 공격을 위주로 지금 경기를 하고 있고, 네. 전에는 황민경 선수가 전위에 있어서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육세훈 선수가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유율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메가와트가 1세트부터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빨리 떠줘야 돼요. 그렇죠? 초반에 4득점하고 네, 있고요. 좋아요. 왼쪽 빠른 스윙 육서영 선수. 육서영 선수가 정말 놀라운 활약을 펼쳐주고 있는 것이, 기대를 훌쩍 넘는 활약으로 많은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직전 도로공사와의 경기 때도 16득점에 61%의 성공률이니까요. 네. 뭐 이번 시즌 본인의 뭐 최다 성공률을 또 만들어냈어요. 왼쪽 네. 타점. 주로 이제 타점을 살리는 그런 공격인데요. 이게 뭐 화면에도 보이지만은 우크리 선수가 지금 서브를 리시브하고 이동하는 모습 보면 굉장히 쉽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이번엔 왼쪽에서 부크리치 선수의 득점이었습니다. 10대 6입니다. 목적 서브 박은진. 이동 네, 왼쪽. 좋습니다. 안타임 빠른 공격 좋습니다. 육서영 선수가 다시 네. 끌어주네요. 그렇죠. 지금 육성 선수를 잡기 위해서 정호영 선수가 오른쪽으로 이동했단 말이죠. 네. 1대1에서는 뭐 득점 성공률 높습니다. 아직까지 빅토리아 선수가 득점을 올리지를 못했고요. 육서영 선수가 초반에 2득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부크리치를 계속 괴롭히고 있습니다. 타점을 살려줍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경기 운영이 굉장히 안정적이네요. 그리고 아주 단순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몹시 더 줄어들고 있는데, 지금 11점 정도 되면 미들에서 득점이 한 2점 정도 더 나오면 네. 마무리는 훨씬 더 쉽게 갈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두 팀의 미들 대결에서는 아직까지는 이제 정관장이 더 높은 그런 성공률이고요. 네, 좋습니다. 왼쪽 빅토리아. 첫 득점이 나왔습니다. 부크리치가 득점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빅토리아 선수 충분히 좀 따라가주는 그런 경기가 필요하겠죠. 오히려 정관장보다는 기업은행에서 이 빅토리아 선수의 역할이 훨씬 더 좋아야지 경기를 잘할 수 있습니다. 이겼던 경기를 보면은 결국 이제 빅토리아 선수가 득점을 많이 채웠었는데요. 유효 브로킹을 만들고 올라왔는데 자, 터치넷 범실. 좋은 유효 브로킹 있었고 디그까지 괜찮았는데 범실이 나왔습니다. 지금 점수가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기업은행이 본인들의 리듬을 계속 가지고 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경기장의 분위기 때문일까요? 아직까지 두 팀이 충분히 웜업을 좀 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도 좀 받고요. 맞습니다. 이건 좀 아쉬운데요. 자, 볼은 부크리치의 들어왔지만 그물 밟았단 말이에요. 네. 네. 그대로 라인을 밟는 범실. 부크리치의 범실. 염혜선 선수가 정호용 선수를 한번 바라봐도 좋을 듯 합니다. 점수 9대12. 리스브는 됐습니다. 자, 그대로 가운데로 떼워지고요. 브로킹. 다시 한번. 자, 직접 공격인데요. 넘기지를 못합니다. 네. 정호영 선수의 이번 공격이 좀 아쉬운데요. 맞습니다. 준비가 충분히 더 뒤로 나가서 내려오기 전에 때려줘야 돼요. 지금 고이진 감독입니다. 반 이상 우리 범실이야. 앞서갈 때 집중들 해야지. 앞서갈 때 우리가 앞서가면 뭐야? 저쪽에 올라갈 때가 빅토리아랑
공격 나온 거 육성이밖에 없잖아. 속공 앞에 서 있다가 그걸 먼저 중심적으로 봐야지. 지금 저 속공 빵빵 때릴 수 있으면 못 때린다니까. 앞에만 서 있어. 바로. 정관장! 점수는 12대 12지만은 범실은 6대 3입니다. 이번 시즌의 그 범실 개수를 봐도 정관장의 경기당 평균 21.3득점이고 3개고 기업은행이 19.3개니까요. 범실의 차이는 분명히 좀 있어 보이네요. 결국 공격적이었던 정관장이 이제 좋은 경기를 최근에 하고 있는데요. 메가와티 브로킹은 2명 쫓아갑니다. 그대로 왼쪽 막힙니다. 그렇죠. 자, 좋은 타이밍에 브로킹에 나갔습니다. 빅토리아 덴차. 네, 이런 볼들은 안고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안쪽에서 잘 막아냈습니다. 마지막에 너무나 평이하게 넘기다 보니까 신장이 네. 좋은 빅토리아 선수에게 브로킹을 막히고 말았고요. 어느새 11대 12가 됐어요. 염혜선 석강 같이 올립니다. 자, 그리고 길게 밀겠죠. 밀어내지 못했습니다. 하튼 살리고 메가와트를 뒤로. 많이 믿고 있어요. 반익표는 황민경. 자, 볼을 달래고 반대편. 자, 반대 줍니다. 연타 공격. 자, 노란 넘어지면서 볼을 살렸고요. 천신통. 자, 풀스윙. 다시 한번 넘어가는 볼입니다. 자, 2명의 브로커. 이주아의 손 맞고 터치아웃도 했습니다. 결국은 마무리는 메가 선수가 했고 기업은행의 아쉬운 부분은 여러 번의 기회가 왔단 말이에요. 오늘 천신동 선수의 양 사이드 토스는 끝이 조금 떨어지는 감이 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끝까지 밀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른쪽에 그 빅토리아 선수를 충분히 살리지는 네. 못했었고요. 그러니까 빅토리아 선수가 못 때려서 페인트를 놓는 상황이 돼서는 안 되고 완벽한 타이밍에서 페인트가 나가야지 득점으로 이어지겠죠. 정호영 선수를 대신해서 신은지 선수가 원포인트 서브로 1세트 13대 11에서 나서고 있는데요. 이번 시즌 서브 8득점에 신은지 서브 초울 서브입니다. 작전 성공입니다. 꼭 필요한 타이밍에 들어가서 좋은 서브로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직전 경기 때도 서브 득점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요즘에 그 서베르 선수 중에 이 신은지 선수가 가장 활약을 잘해주고 있습니다. 단연 돋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어지는 신은지의 서브. 이번 서브는 바깥쪽으로 밀렸는데요. 그대로 나갔고요. 고이진 감독이 비디오 판독을 요청해보고 있습니다. 정관장 팀에서 인아웃에 대한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들어왔을까요? 네. 판독 들어왔습니까? 결과 나왔습니까? 인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연속 득점입니다. 아하. 대단한데요. 이 신은지 선수는 언니들한테 일품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즌에 한국 드로우사에서 이적한 선수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덕동입니다. 네. 세 번째 서브. 이번 서브도 간결합니다. 어렵게 볼을 띄웠는데요. 볼이 붙었어요. 거의. 블로킹! 네. 정관장. 박은희 선수의 브로킹 득점으로 16대 11이 됐습니다. 대전입니다. 장과 4위 화성 IBK 기업은행 알토스의 두 팀의 3라운드 경기 대전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두 팀 모두 11승 6패로 갔고 승점도 31점인 가운데 이제 3위와 4위이기 때문에 그리고 3라운드 마지막 경기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계속 강서부가 들어옵니다. 부키리치가 받고 직접 따릅니다. 살리지를 못했습니다. 왼쪽에 황민경 살리지를 못합니다. 자, 황민경 선수가 연타를 때리더라도 어떤 스피드가 좀 나와서 그 공격을 타점을 잡아줘야 되는데 지금 다 내려와서 때리고 있고 지금 문제는 빅토리아 선수 쪽에서 득점이 좀 많이 나와줘야지 이 네. 견고한 좀 더 브로킹이 좀 흔들리는데 이 부분을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객관적인 높이에서는 정관장이 우세하기 때문에요. 네, 평이한 공격으로는 충분히 높이를 좀 뚫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맞습니다. 지금 빅토리아 선수가 1라운드에서 가장 좋은 활약을 했었고 2라운드에 좀 떨어졌다 하더라도 20점 이상을 하고 있는데 이야기를 해야 돼요. 어린 선수기 때문에 심리적인 컨트롤을 잘 해줘야 됩니다. 신은지 선수가 서브 2득점을 했기 때문에 이번 시즌 서브 1위 빅토리아 선수가 좀 부담이 될 텐데요. 빅토리아의 서브
따라가죠. 직선 공격 메가와티 깔끔합니다. 전혀 타이밍이 맞지 않을 정도로 메가 선수의 타점이 좋습니다. 아, 메가와티가 벌써 7득점째를 올리고 있는데요. 이게 정관장의 서브 리시브 효율이 28% 그러니까 29% 정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네. 공격에서 2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양포가 있습니다. 가운데 쪽에 메가와티, 자 빅토리아 왼쪽 천천히 강민경. 됐습니다. 넘겼어요. 그렇죠. 빅토리아 준비. 네. 이번엔 좋았어요. 그러니까 들어갈 때 벌써 타이밍이 잘 맞아 떨어졌다는 걸 느낄 수 있었는데 이렇게 지금 천신동投手도 오늘 우리 에이스가 왜 공격이 안 되는지 빨리 파악해서 네. 그 높이라든가 스피드를 좀 변화를 줘야 됩니다. 지금 박미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그 감각을 얼마나 빨리 회복을 하느냐가 네. IBK 기업은행이 얼마나 이제 빨리 추격하느냐의 싸움이 될 것 같아요. 연한슨 세터. 자, 왼쪽에 표성조. 넘어가는 볼입니다. 들어왔어요. 들어왔습니다. 염혜선이 놓쳤습니다. 자, 아웃이라고 생각했던 염혜선 선수가 잡지를 않았는데 이게 바로 안쪽에 떨어졌습니다. 김채원 선수가 지금 리시브를 하고 사실은 범실성이 넘어가는 볼이었는데 그대로 네. 코트 안쪽에 떨어졌네요. 많이 들어왔습니다. 네, 김치현 선수도 올해 좋은 활약을 펼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 빅토리아 선수가 나왔고요. 김희진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전인 쪽에 김희진. 반대편 위치 잡았고요. 네. 워낙 지금 강하게 때리고 있기 때문에 받아 올리지를 못하네요. 이거예요. 지금 서브 리시브가 흔들려서 그 큰 공격만 하는지 아니면 오늘은 그 큰 공격에 먼저 의지를 하겠다 하고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메가 선수의 초반 점유율은 굉장히 높습니다. 오늘 초반에 염혜선 세터가 이제 부키리치와 메가 선수를 좀 타점을 살리는 그 패턴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요. 그 작전이 잘 통하고 있는 오늘 정관장입니다. 김희진 선수. 염혜선 이번엔 왼쪽 타점입니다. 역시 살립니다. 넘어온 볼. 한 번 더 때는 부키리치. 자, 두 번 모두 일단 막았습니다. 다시 한번 가라! 터집니다. 밀렸습니다. 글쎄요. 지금 연속 3번 부키리치한테 가면 뭐 득점 날 수도 있겠지만 네. 체력적으로 굉장히 힘들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이거는 3번 정도면 한 번은 다른 데로 좀 갔었으면 어땠을까 하고 또 육세영 선수가 뭐 2개 잘 받아냈기 때문에 3번째 범실로 이어졌습니다. 오늘 경기장 환경이 좀 조용하니까요. 네네. 부키리치의 이 볼 때리는 소리도 대포 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맞습니다. 자, 육상 선수 어렵게 피했는데요. 마지막에 흐름을 더 바꾸지를 못했네요. 이주화 선수의 서브 범실. 자, 육서영 선수 3번째는 참 어렵게 볼을 네네. 피했는데요. 정수지가 들어왔죠. 자, 서브 2득점이 있어요. 틀어막습니다. 육서영 스파이크. 아주 큰 각이 나왔습니다. 오늘 육서영 선수의 이 스윙 스피드가 참 대단한데요. 그러니까요. 그 반타임 정도가 빨라진 스윙을 볼 수 있는데 앞에는 정호영 선수였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좋은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네. 듭니다. 완전히 한 계단 이상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 육서영 선수입니다. 16대 20. 리스를 깔끔하게 올라갔는데요. 천천히 수비가 살아나고 있죠. 자, 런닝으로 넘기는 볼. 리바운드 플레이. 힘있게 밀어줍니다. 직선 공격. 네. 브라카우 시도입니다. 마지막에는 밀렸네요. 네. 벗어났다고 봅니다. 자, IBK 선수들이 서브를 넣을 때 부키리치 선수에게 가는 볼이 너무 약해요. 네. 바로 김호철 감독이 부저를 눌렀고요. 자, 타이밍이 늦었기 때문에 그렇네요. 경기를 계속 진행을 합니다. 그대로 경기를 진행이 됐습니다. 석공 실패. 최정민 선수 약간 낮았고요. 좀 타이밍이 맞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두 팀 오늘 경기를 할 때 속공이 양 팀에서 1개씩 나왔는데 이게 잘 맞지 않거나 득점이 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경기 끝나기 전에 한 개쯤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네요. 아직까지 양 팀의 세터들이 네. 지금은 범실됐고요. 사실은- 속공을 올릴 만한 그런 여유가 없어 보이나요? 염혜선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흐름으로 봤을 때는 여유가 없다기보다는 글쎄요, 조금 더 모험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지금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잘 되는 쪽으로 이제 볼을 좀 이어주는 그런 연결인데요. 17대22. 육서영 서브 밀립니다. 자, 왼쪽으로 밀렸습니다. 네. 이번 시즌의 공격은 상당히 좋아졌는데 서브 득점은 많이 안 나고 있어요. 맞습니다. 23대17. 오늘 1세트에 4득점 부키리치 네. 밀립니다. 이번 서브도 밀렸습니다. 오히려 기업은행의 선수들이 서브 방향을 부키리즈 선수에게 약하게 칠 게 아니라 두 선수 사이나 뭐 이렇게 보고 그냥 조금 더 강한 서브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초반에 부키리치를 좀 앞으로 당기고 나서 이제 윙 쪽을 노리겠다는 그런 브로킹 작전으로 보이는데요. 자, 부키리치가 생각보다 잘 받아내고 있으니까요. 목적 서브 유효 브로킹 만들어냈습니다. 왼쪽 스파이크. 자, 살리는 육서영 황민경 터치아웃. 철학이 네, 맞습니다. 성공이에요. 기술적이었죠? 맞지 않은 걸로 비디오 판독을 요청을 합니다. 네. 정관장 팀에서 블로커 터치아웃에 대한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반대편 쪽으로 네. 황민경의 공격이었는데요. 판독 결과 노터치로 확인되었습니다. 네, 마지막에 보신 대로 노터치로 판독됐네요. 정관장 팀에서 보기에는 상대 지금 공격이 너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염혜선 선수 같은 경우에 플레이를 어떻게 할 것인지 빨리 좀 변화를 줘서 다음 세트에 우리 전체적인 선수가 잘할 수 있도록 볼 배분이 돼줘야 됩니다. 네. 1세트의 세트 포인트. 김학윤 세터. 반대편에 감아봤는데 이 볼도 바깥쪽으로 나갔습니다. 결국 25대18로 대전 정관장이 세트 스코어 1대0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혀 뭐 공격에서 힘을 쓰지 못했고 서브를 좀 더 강하게 갈 필요가 있겠고 상대적으로 정관장 선수도 전혀 큰 공격에서 득점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두 팀의 3라운드 마지막 경기를 여러분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중계방송 이어드리죠. 대전 충무체육관입니다. 올해 마지막 날 대전 충무체육관에서 여러분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대전 정관장과 화성 IBK 기업은행의 3라운드 마지막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25대18로 초반엔 정관장이 큰 공격 중심으로 경기를 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공격에서 워낙에 뭐 많은 차이가 났고 기업은행은 마이너스예요. 서브 리시브 부분에서도 17%를 유지하고 있으니까요. 이 서브 리시브가 가지고는 공격 해내기가 쉽지 않고 상대의 높은 브로킹을 뚫어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이번 시즌에 리시브가 32%인 이 IBK 기업은행이고요. 빅토리아 선수를 살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에 빅토리아 선수가 뭐 득점도 4위고 공격도 4위고 서브도 지금 상당히 좋은 그런 기록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1위고요. 네, 경기하기 전에 뭐 컨디션이 썩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고 느꼈지만은 1라운드 때로 빅토리아 선수가 37득점을 했단 말이죠. 네. 자, 2라운드 때 14득점에 그쳤는데 어느덧 아직까지는 공격이 그렇게 활발하지는 않습니다. 이번 3라운드에 지금 연승을 기록한다면은 메가와트는 충분히 그 라운드 MVP도 네.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그 조건이 되는데요. 됐어요. 왼쪽에 살립니다. 자, 빠른 됐어. 필요한데요. 다시 한번 천신통 가운데 공격이고요. 푸싱으로 밀었습니다. 어렵게 볼을 돌렸고 모키리 7득점. 네. 이거 코스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마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높이에서는 굉장히 브로킹하는 선수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네. 자, 최정민 선수가 타이밍은 좋지만은 높이에서는 아무래도 높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이 브릿지 공격이 잘 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정관장이 본인들의 강점을 극대화시키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요. 연타로 자 살리는 노란 네. 메가와트 스윙이 빠르니까요. 그러니까요. 이 메가와트가 2경기 연속 50%가 넘는 성공률을 보여줬던 부분이 있는데 오늘 또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고요. 뭐 50%가 넘었을 뿐만 아니라 맞습니다. 두 번째 공은 59%에 가까운 성공률이 있었습니다. 지난 GS 칼텍스와의 경기 때도 33득점이었고요. 네. 태권도 축구냉전 때도 33득점이니까 2경기 연속 30득점을 넘긴 메가와트입니다.
뭔가 안 맞아요. 아, 이상하죠. 지금 이렇게 안 맞을 정도는 아니었는데. 자, 천신동 선수도 너무 내려와서 토수하면은 타이밍이 맞지 않고, 자, 공격수들도 조금 타이밍과 넓이, 그러니까 거리를 좀 맞춰줘야 되겠습니다. 김호철 감독의 생각이 좀 깊어지는 그런 표정을 저희가 함께 봤는데요. 왼쪽 네. 터치아웃 됐습니다. 육소영 선수의 왼쪽 득점입니다. 그나마 그래도 육경 선수가 두 선수를 놓고 잘 때려내고 있기 때문에 빅토리아 선수와 현신동 선수의 대화가 필요합니다. 네. 왼쪽에 육서영. 1대3입니다. 목적 서브고요. 주로 목적 서브를 넣고 있습니다. 네. 좋은데요. 그렇죠. 꼭 미들이라고 해서 한국 배구는 뭐 속공만 하라는 법이 없잖아요. 내가 시간 차에서 더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다고 생각하면 네. 자, 기회가 올 때마다 나한테 볼이 올려줄 수 있도록 준비가 돼줘야 됩니다. 오키리치 서브 득점입니다. 강한 서베이스. 오히려 그 미팅이 잘 맞지 않는 서브였기 때문에 더 까다로운 부실로 서브가 들어갔습니다. 오늘 부키리치가 굉장히 자신감 있게 스윙을 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침착하게 그리고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이 서브 4위를 달리고 있는 부키리치. 황민경을 많이 괴롭히고 있습니다. 왼쪽 스파이크. 그러다 보니까 볼은 밀리고 있고요. 그럼요. 오른쪽에서 경기가 되지 않고 왼쪽에서만 그 경기를 한다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전혀 경기가 풀리지 않고 있는 화성 IBK 기업은행이에요. 김호철 감독이 흐름을 다시 한번 끌었습니다. 야, 저게 신통 하지 말랬잖아. 그거 안 된다고 하지 말랬잖아. 表现 네. AQ 拉四不能说。 뒤에 하지 말랬잖아. OK OK。 그러고 올려놓고 괜찮아. 그냥 편안하게 그냥 편안하게 그냥 올라오면 빨리 하고 서브 있잖아. 좀 더 양쪽 사이로 좀 저기 야 신동에 저쪽에 누구 부키리치한테 때리지 말고 서브 저 넘어가 19번한테 성규한테 넘어간다. 오케이? 초반에 타임아웃 때는 큰 호통을 쳤고요. 네. 자, 이번엔 괜찮다고 또 다독이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이 많아졌고, 자, 부키리치 선수 쪽으로 서브가 가기보다는 표승주 선수 쪽으로 지금 방향을 바꿔줬고,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강한 서브가 들어가야 됩니다. 전략 수정이에요. 워낙 한 서브가 들어오고 있어요. 정호영 선수 다이렉트 킬 득점. 네, 부키리치 선수가 지난해와 달라졌다면 딱 두 개를 줄 수 있는데 바로 이 서브와 자, 서브 리시브입니다. 네. 이소영 선수가 들어왔죠. 코트의 분위기를 바꿔보고 있는데요. 이어지는 부키리치 서브. 이소영이 컨트롤합니다. 빅토리아 3단 넘깁니다. 연에서 메가바트 완벽한 콤비입니다. 네, 뭐 계속 메가드가 안쪽 스윙이 좋으면서 브로킹 위치를 좀 변화가 필요합니다. 8대1까지 점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전입니다. 맞습니다. 이어지는 서브. 이 서브예요. 이번 서브 서브, 직접 서브. 강타. 같은 패턴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일방적인 경기가 되면 가장 눈에 띄는 게 바로 이 서브입니다. 지금 서브는 더욱 강해지고 네. 또 상대는 플레이가 더 안 됐단 말이죠. 자, 빅토리아 선수로부터 시작해서 공격이 돼줘야 될 부분인데 오늘 빅토리아 선수가 전혀 경기에 열심히 할 생각이 없는 듯합니다. 부키리치 빅토리아. 자, 부키리치가 건드렸고요. 길게 가야 돼요. 자, 길게 때립니다. 네. 넘어지면서 수비가 됐습니다. 그리고 올리죠. 강타. 네. 자, 간결하게 볼을 때리고 있습니다. 어떤 볼이 와도 이런 패턴의 공격이 이루어졌던 빅토리아 선수고 점유율이 40%가 넘는단 말이에요. 하지만 초반부터 거의 뭐 소극적인 경기를 하면서 네. 자, 분위기를 끌어올리지 못하고 있었던 IBK입니다. 기억하시죠? 빅토리아 선수가 이번 시즌 최다 득점이 네. 지난 1라운드 정관장과의 경기 37득점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오늘 뭔가 모르게 좀 컨디션이 제 컨디션이 아니에요. 냉정하게 말하자면 경기에 대한 집중력이 아주 제로고 자, 요 외국인 선수의 역할이 이런 거란 말이에요. 자, 안 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빠르게 가지고 가서 리더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빠른 회복 탄력성이 필요한 이 빅토리아 선수로 보입니다. 정호영의 서브. 이소영 선수가 리스로 컨트롤합니다. 리바운드 플레이. 왼쪽 푸싱. 네.
아주 기본적인 그 연결을 하지를 못하고 있네요. 맞습니다. 정관장하고 같은 승수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순위도 같잖아요. 어느 경기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데 자, 선수들이 좀 더 그 화이팅을 해줘야 되고 책임감 있는 경기를 좀 할 필요가 있고요. 블로킹도 4대1이고요. 네. 뭔가 모르게 연결들이 본인이 그 생각하는 것보다 짧게 오기 때문에 정확한 연결과 공격을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길게 밀었는데요. 노케리치 메가와트의 볼을 달립니다. 이소영 선수. 빅토리아 그렇죠. 직선 공격입니다. 뭔가 자극이 좀 있어야 될 듯합니다. 벌써 들어가서 그 스피드를 내고 스텝을 받는 자체에서 득점이 나느냐 안 나느냐 차이가 나는데 네. 이 빅토리아 선수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스텝이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완벽하게 100% 밟아줘야 됩니다. 가장 강한 자극은 네, 본인이 주는 자극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린 선수니까 그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서브 득점! 네. 자, 분위기를 바꾸는 육서영 선수. 배구는 3세트를 이겨야 돼요. 이기는 경기이기 때문에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IBK 기업은행이 1900개 역대 통산 팀 서브 득점에 성공을 했고요. 네. 그 주인공이 육서영 선수가 됐습니다. 다시 한번 육서영의 서브. 표승주 받고 직접 네. 노립니다. 이동을 하면서 표승주 노련하게 득점을 올리는데요. 수비 돼야 돼요. 지금 염혜선 선수가 억지로 그 잘 싱글 토스를 했고요. 자, 이 정도면 수비가 돼서 반격이 돼줘야 됩니다. 이주화 선수가 따라간다고 따라갔는데 반대편 쪽에 좀 수비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메가와트의 서브. 호위 연타. 넘어지는 노란 선수. 자, 브로킹. 메가와트. 때립니다. 메가와트 때립니다. 올라왔고요. 천센터. 와! 솔로 브로킹. 표승주의 가로막기. 이거는 표승 선수가 확실히 경험이 많은 선수였기 때문에 충분히 무릎을 이용해서 기다렸다가 자, 길목을 완벽하게 지켜냈습니다. 완전히 기다리고 있다가 네, 참을성이 많았네요. 네 맞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제 타이밍에서 볼이 브로킹이 됐네요. 또 타임아웃. 있잖아. 좀 더 있잖아. 가감하게 해야 돼. 가감하게. 어? 그냥 보러 왔다가 쫓아왔어 있잖아. 여기 줄게 이게 아니고 보고 있다가 가감하게 딱 하고 빼고 그냥 올라가고 서브리시브 잘 되면 빨리 해야 되지. 그게 아니고 못 뛰어다니지. 또 못 뛰어다니니까 뭐냐 볼이 조금 더 높아진다는 거야. 하이브 스피드가 안 생기고. 지금 단단하게 경기 초반에 좀 매듭이 꼬여 있는데요. 네네. 지금 전시도 선수에게 하는 이야기는 뭐 과감하게 해라 하는 이야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꼬리가 살아서 힘있게 나가는데 네. 지금 너무 소심하게 경기를 하면 계속 볼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자, 타점을 잡을 수 있도록 좀 연결이 돼야 됩니다. 초반에 꼬인 매듭을 아직까지 풀지를 못하고 있고요. 이소영 선수 이제 공격을 합니다. 왼쪽. 자, 푸싱으로 미는 볼. 이번 연결이 중요해요. 비석공 밀었습니다. 자, 반격 기회. 천체동이 살리고 움직이면서 직접 이소영 선수 네. 성공이네요. 자, 3라운드 마지막 경기인데 이제 이소영 선수가 공격으로 득점을 하고 있고요. 네. 사실 이제 IBK는 잘하고 있지만 이소영 선수와 한 김희진 선수의 역할이 너무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지난 경기 때 본인의 통산 200 서브 득점으로 이제 서브 득점이 나왔고요. 드디어 이번 시즌에 네. 공격 첫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중앙 코이 공격. 들어왔습니다. 지금 연습하듯이 득점을 하고 있어요. 네네, 맞아요. 자, 서브 리시브 하는 선수들 중에 후위 공격을 하는 선수가 김연경 선수와 이 부키리치 선수란 말이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키리치 선수가 굉장히 많은 후위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에 리시브도 7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터지는 서브 득점입니다. 표승주. 이번 세트에만 서브 득점과 블로킹 득점을 뽑아내고 있는 표승주. 더군다나 IBK 기업은행을 상대로 해서 지금 집중력을 발휘를 해주고 있어요. 이소영의 공격. 좋아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뭐 이소영 선수의 팬들께서는 뭐 서운해하실지 모르지만 사실 이소영 선수가 이 정도 활약을 해서는 안 될 정도로 많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자, 필요할 때 뛰어드는 선수가 필요합니다. 네. 네, 국내 아웃사이드 히터를 뭐 거의 대표하는 이소영 선수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자, 빗맞는 볼이었고요. 다시 한번
3단 짧게 넘기면서 가운데를 다시, 묶었습니다. 아, 가운데를 쓰네요. 이소영 선수 때려야죠. 빅토리아가 그렇죠. 때립니다. 완성시킵니다. 아, 이런 그 패턴 플레이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좋았어요. 네. 보실까요? 자, 이소영의 판단이 좋았는데요. 떨어지지 않고 타점을 충분히 살려줬습니다. 지금 볼꼬리가 힘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볼을 때렸던 빅토리아 선수였습니다. 오른쪽 메가템 메가와티. 네, 얼굴 쪽이 좀 크게 맞았네요. 16대 7로 두 번째 테크니컬 타임아웃이고요. 자, 지금 왼쪽 눈 쪽에 지금 가격을 당했기 때문에 고통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잠시 후 중계 방송 이어드립니다. 대전입니다. 있지만은 이소영 선수가 지금 교체돼서 이번 세트에만 공격 2득점. 우선 분위기는 바꾼 상황이에요. 저는 한 2라운드 정도는 좀 활약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지금 네. 3라운드가 끝나지 않았습니까? 야, 이 김희진 선수, 이소영 선수 좀 활발하게 경기를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천정미 선수가 생각보다 좀 가격을 심하게 당했기 때문에 교체가 되고 있어요. 자, 리스브 안정감을 찾아갑니다. 약간 볼은 낮았습니다. 그대로 넘어옵니다. 빅토리아 받고 전신통 백으로 돌립니다. 보케리치. 자, 넘어지면서 그대로 넘기는데요. 워낙 각도나 네네. 파워가 좋았어요. 그러니까요. 부키티 선수와 메가 선수의 높이가 전혀 떨어지지 않고 있고, 자, 두 명의 선수가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높은 위치잖아요. 네. 손에 스치지도 않다는 거는 지금 같은 경우는 위치가 잘못됐습니다. 김혜진 선수도 좀 리딩을 따라가 봤습니다만 큰 각도를 만들었습니다. 들어왔어요. 득점! 신은지의 서브 득점! 매 세트마다 서브 득점을 터뜨립니다. 1세트에서도 비슷한 상황에서 들어가서 득점을 만들어냈단 말이죠. 자, 마지막에 충분히 IBK 기업은행 감기는 그런 팀에서 서브였는데요. 인아웃에 대한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였습니다. 오늘 신은지 선수의 감각이 네. 아주 좋네요. 판독 결과 인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서브 득점 맞아요. 그렇습니다. 아주 좋은 서브가 들어갔습니다. 이번 시즌 본인의 11번째 서브 득점이고요. 자, 믿고 넣을 수 있는 그 서브를 잘 넣어주고 있습니다. 네. 한국드롬사의 문종원 선수에 이어서 이 왼손잡이 이 서브로서 충분히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신은지 선수입니다. 한 경기 서브 3득점이고요. 김철원 리베로 네. 이동직선. 자, 분위기를 뺏어왔습니다. 자, 김희진의 득점이고요. 이 서브 득점 보시죠. 아, 지금은 리시브가 됐고 이제 올라오는 네. 장면이네요. 김희진의 득점. 김희진 선수의 오래간만에 이동 공격 득점을 봤습니다. 터치아웃 네. 됐습니다. 오늘 전혀 부키리치에 대한 대응이 되지 않고 있는 IBK 기업은행이에요. 그러니까요. 늘 그 부키리 선수가 뭐 경기를 잘하고 있죠. 잘하고 있고 득점 부분에서도 지금 4위, 공격에서도 4위. 무려 서브 리시브는 10위 안에 7위단 말이에요. 네. 오늘 중요한 내용은요. IBK 기업은행의 블로커들이 부키리치에게 부담을 주지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휘가판! 자, 이러면은 자, 직접 붙여야 때리면 돼요. 어렵죠. 붙여야 돼요. 연타로 넘겼습니다. 자, 노란이 여유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부시기로 미는 상황입니다. 자, 올리고 네. 김학영이 이제 따라갔는데 못 올렸죠. 지금 득점은 났지만 정호영 선수가 저 정도에서 페인트는 사실 득점 나기 쉽지 않아요. 좀 더 뒤로 물러서 뛰어 들어가면서 공격을 일단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마지막에 떨고 논다는 그런 느낌으로 이제 푸싱을 했었던 정호영 선수였습니다. 김학영의 왼쪽 연결. 네. 육서영이 마무리입니다. 오늘 6득점하고 있는 육서영 선수. 결국에는 빅토리아 선수가 득점을 더 이제 보태줘야 돼요. 맞습니다. 지금 6득점에 26%에 머물러 있습니다. 김혜진 선수가 들어와 있어요. 백스이 석공! 큰 바운드였고요. 마치 브로킹이 없는 상황에서 공격을 하듯이 아주 좋은 공격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네.
지금은요 김학경 선수가 들어와 있는데 빅토리아 선수에게 조금 더 몰아줄 필요가 있는 것이 많이 때려서 컨디션을 끌어올 수 있도록 해주고 다음 세트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이번엔 볼이 빗나가면서 그대로 밀렸던 부키리치 선수인데요. 지난 시즌에 배구가 늘었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고요. 또 세르비아 국가대표 가서도 또 성장도 많이 했고요. 부키리치 선수에게는 이 서브 리시브라는 게 본인의 그 배구 인상에서 어떤 정말 큰 터닝 포인트가 될 듯합니다. 아마도 이번 시즌이 본인의 배구 인생의 전환점이 분명히 될 네. 겁니다. 전위 공격. 김초훈 선수가 살렸고요. 왼쪽. 자, 과감하게 푸싱으로 밀었습니다. 자, 툭 찌르는 볼. 이주아 선수. 자, 브로킹을 투명해요. 막힙니다. 육서영 브로킹. 아우 이 브로킹이 정말 잘 안 나왔는데 네. 그것도 뭐 육세영 선수가 막아냅니다. 더군다나 메가와티가 가운데로 잘라 들어오면서 공격을 했는데요. 이 공격을 막았어요. 그렇습니다. 이번 세트의 브로킹 득점 포함해서 이제 4득점을 하고 있는 육서영 선수. 그러니까 뭔가 모르게 오는 빅토리아 선수 안 돼요. 심리적으로 빨리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이 빅토리아 선수도 경험이 많지 않은 선수잖아요. 자, 오늘 같은 날은 내가 어떻게 해야지 빠르게 내 컨디션을 전환할 수 있을지 정리가 좀 돼줘야 됩니다. 오늘 두 팀 모두에게 전반기에 이제 3위로 마치겠다는 아주 전략적으로 중요한 마지막 경기 아니겠습니까? 정수지의 서브 마지막에 네. 찔러놓고 있는 박은진. 교체해서 들어가는 선수의 좋은 서브가 이어지고 있고, 자, 말씀드렸듯이 김학의 선수는 빅토리아 선수의 점유율 자체를 일단 좀 올려줘서 다음 경기를 세트를 준비해줘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정관장이 팀 컬러를 완벽하게 살리고 있네요. 좋은 서브가 들어오고 있어요. 연타 공격. 이볼마저도 살리고 있습니다. 표승기의 공격. 이소영의 움직임이라. 퀵오픈이 좀 낮았고요. 마지막에 이주아 네. 선수 득점 성공. 김호철 감독은 표정이 아직까지 펴지지를 못하고 있고요. 이게 지난 2라운드 경기에서도 1시간 16분 만에 경기가 끝났단 말이죠. 불과 뭐 2세트는 13점, 3세트는 14점밖에 따지 못했는데 자, 그때 경기가 계속 이어지는 듯 하고요. 자, 변화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아신 대로 6연승 이후에 이제 분위기가 꺾였던 정관장과의 지난 그 라운드 경기 아니었습니까? 왼쪽에 표승주의 득점. 24대 11로 세트 포인트. 점수 차이가 너무나 많이 났네요. 그렇습니다. 표승주도 서브 득점, 블로킹 득점 포함해서 공격 2득점. 이번 세트에 4득점. 정관장이 세트 포인트. 네. 바깥쪽으로 밀렸습니다. 노려봤던 메가 선수입니다. 네. 충분히 일방적으로 앞서는 경기다 보니까 이제 선수들이 서브 쪽에 개인 기록 쪽에 욕심을 낼 수 있는 그런 반격이 되겠죠. 맞습니다. 또 이렇게 되면 점수가 너무 많이 차이 나잖아요. 염혜선 선수 어느 정도만 오면 박은진 선수를 바라봐도 좋을 듯 합니다. 특히나 IBK 기업은행 입장에서는 집중력이 필요한데요. 네. 이주아 선수의 에이스. 좋아요. 부키리치 선수를 노리기보다는 일단 방향보다는 강한 서브가 필요합니다. 네. 지금은 코스를 선택을 했는데요. 네. 5번 자리 쪽과 6번 자리 쪽에 표승주와 이제 부키리치 사이 쪽으로 전략적인 플로터 서브가 들어왔습니다. 이번엔 6번 자리 쪽으로 올라왔어요. 푸시기로 미는 상황. 부키리치 넘기지를 못하면서 25대 14. 정관장이 2대 0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여자부 3라운드 정관장과 IBK 기업은행의 경기를 타전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3세트에서 뵙겠습니다. 대전입니다. 두 팀의 3라운드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 대전 충무체육관입니다. 정관장과 IBK 기업은행의 지난 1세트와 2세트까지의 기록을 좀 살펴드리겠습니다. 서브 득점이 5대 2였고요. 블로킹 득점이 4대 2였고 리시브 효율이 24%와 10%네요. 맞습니다. 정관장 선수들이 마치 연습 경기하듯이 경기를 하고 있고, 저는 이제 기업인형 선수들이요, 오늘 올해 마지막 날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잖아요. 네. 그러면 선수들이 더 열심히 뛰어줘야 되는데 기업인형 선수들의 개개인이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경기를 임해줘야 되겠습니다. 오늘 경기가 끝나고 나면 이제 올스타 브레이크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 사실 이제 올스타 브레이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것이 한국 배구 연맹이 오는 1월 4일로 예정돼 있는 2024-2025 시즌 V리그 올스타전을 열지 않기로 이제 어제 결정을 하고 알려왔는데요. 국가 애도 기간에 이제 축제 분위기로 진행되는 올스타전을 여는 것이 매우 힘들고,
이벤트나 응원을 자제하면서 진행을 하거나 올스타전을 연기하는 것도 검토를 해봤지만은 결국 취소를 하기로 결정을 했고 많은 배구 팬들에게 좀 양해를 구하는 그런 내용들을 전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경기 끝나면 충분히 휴식을 갖는 네. 두 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그 대진이 사실 이 두 팀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높지 않았습니까? 네. 치열한 3위 경쟁을 하고 있는 두 팀답게 경기를 좀 잘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번 시즌 여자부 경기에 있어서도 네. 오늘 승점 석점이 어쩌면은 본배구와 직결돼 있는 그런 느낌도 드는 거예요. 맞아, 1점 때문에 범배구를 못했던 기억이 있던 팀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3세트로 넘어왔습니다. 야, 가지 말아야 부키리치가 돼요. 네. 지금은 전두광판 그 광고판이 있었기 때문에 좀 부상의 위험도 있었고요. 두 번째 세트에도 말씀드렸듯이 1위에서 10위 안에 리시브를 하면서 공격하는 선수가 후위 공격까지 하는 선수가 이 선수란 말이죠. 자, 서브를 넣으려면 더 강하게 아니면 방향을 바꿔줘야 됩니다. 뭐 코트의 가치가 그만큼 높아지는 이번 시즌의 부키리치예요. 다시 한번 그대로 뛰어났고요. 좋아요. 자, 막혔습니다. 자, 최정민. 초반 브로킹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분위기를 좀 더 끌고 갈 필요가 있겠고, 네. 자, 염혜선 선수도 똑같은 패턴의 경기 내용보다는 조금씩 변화를 주면서 경기를 그 세트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오늘 경기 최정민 선수가 본인의 첫 득점을 가장 잘하는 브로킹 득점으로 만들어냈습니다. 가운데 시간차. 다시 한번 브로킹이 천천히 이제 브로킹이 손에 닿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도 자, 브로킹 넘어왔어요. 부키리치 자, 높게 받아올립니다. 줘야 돼요. 2단 빅토리아 네. 성공. 결국은 IBK가 경기를 잘하고 이겼던 부분은 이런 분위기예요. 좋은 디그를 해서 연결이 충분히 한 다음에 네. 이 빅토리아 선수가 마무리를 지었단 말이죠. 뭔가 모르게 아직까지 잠에서 깨어나지 않았었던 이 IBK 기업은행이 이번에 공격을 보니까 아주 화끈하게 잠이 깬 듯한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표승주의 리스브입니다. 세석공 이소영의 브로킹. 됐어요. 자, 처음으로 분위기를 가지고 가고 있는 기업은행이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계속 큰 공격 계속하고 점수차가 많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미드를 쓰지 않았던 부분이 네. 바로 이런 경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자, 염혜선 선수 어떤 플레이를 할지 냉정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기업은행 선수들 지금 감각이 올라오니까 브로킹이나 위어 브로킹이 나오는데요. 리스브까지 됐어요. 네. 쳐냅니다. 밀어내기 공격인데요. 이거는 빅토리아 선수의 범실도 아쉽기는 합니다만 연결하는 부분에서 정확도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김호철 감독은 브라카웃 됐다고 비디오 판독을 쓰고 있고요. 맞지 않았더라도 네. 충분히 IBK 빅토리아 선수가 기업은행 좋은 팀에서 시도를 했는데요. 블로커 터치아웃에 대한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였습니다. 보실까요? 마지막에 충분히 미는 네. 정호영의 판독 높이가 결과 노터치로 확인되었습니다. 높은 편이기 때문에 충분히 밀었는데요. 네, 그래서 빅토리아 선수가 최정민 선수의 이야기하기를 볼을 좀 길게 달라는 이야기 전달이 됐고, 자, 빅토리아 선수가 너무 그 산만하게 경기를 하기보다는 좀 더 볼을 몰아줄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네. 3세트의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리스브 길어요. 직접 정호영 선수. 기리치 선수의 서브가 오늘 워낙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한 시즌 중에 이런 경기가 한두 번 오잖아요. 네. 부키리치에게도 한두 번 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아마도 그런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에는 네트를 넘기지 못했던 바냐 부키리치. 지금 보면 정관장 팀이 일방적인 경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범실 부분에서 13개, 기업은행이 15개란 말이죠. 네. 그러면 그 범실에서는 크게 차이는 나지 않고 있습니다. 메가와티가 전이고요. 리스브 약간 길었는데요. 싱글랜드 토스. 네트 플레이. 빅토리아. 다시 이번엔 이소영 스파이크. 됐어요. 밀어냅니다. 이소영 네. 득점. 자, 이성희 선수도 이런 경기를 함으로 인해서 경기 감각도 끌어올려주고, 자, 본인이 있어야 할 자리에 네.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자, 좀 팀을 조금 분위기 바꿔주는데 일도공신이 돼줘야 되겠습니다. 사실 이소영 선수가 이제 3라운드 마지막 경기에 공격 득점을 비로소 이제 터뜨리기 시작하는데요. 아마 부활에 충분한 신호탄이 될 것으로 팬들이 기대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브로킹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안쪽, 자신을 안쪽. 자신 있게 네. 때리기 좀 어려운데요. 네. 메가와트를 때리네요.
이제서야 두 팀의 경기가 불이 붙네요. 그러니까요. 저희도 더 집중력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자 선수가 좀 안쪽으로 넣어주면서 그 손목을 향을 빠르게 정리가 돼줘야 됩니다. 본인도 아쉬움의 표정이 더 짙어지고 있습니다. 천센터 부키리치 메가와티 성공이에요. 오늘 메가와티가 13득점, 성공률이 53%에 가깝습니다. 아주 깔끔하게 공격을 하고 있고요. 천신동 선수도 빅토리아 선수에게 가는 볼을 조금 더 볼 한 개 정도는 높일 필요가 있을 듯해요. 보실까요? 자, 힘있게. 자, 이번엔 석공 네, 아하. 잘 밀었고요. 이주화 선수 네. 약간 낮은 감이 있었더라도 득점한 게 네, 중요하겠죠. 맞아요. 지금 오랜만에 정말 가뭄에 콩나듯이 네. 속공이 나오고 있고, 자, 괜찮아요. 지금은 충분을 그 가뭄을 해갈시켰던 네네. 석공 득점입니다. 자, 힘있게 줘야 돼요. 지금도 힘이 없어서 떨어지는 겁니다. 점수 6대5입니다. 5번 자리 쪽으로 지금 세터가 움직이고 있는데요. 왼쪽 표승조. 아마 이런 것들이 최근에 7연승 중인 정관장의 내용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뭐 서브 리시브 부분에서는 분명히 그 수치가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공격에서 만회를 하고 있고, 특히 지금 표승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 볼을 득점을 해내는데 의미가 있는 것은 본인이 네. 서브 리시브가 흘렸단 말이에요. 메가와티의 서브 바깥쪽으로 밀렸고요. 초반에 메가와티의 이 스윙이 굉장히 간결하고 빨랐기 때문에 오늘 많은 득점이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약간 조금씩 좀 힘이 들어가고 있는 메가와티예요. 또 공격이 잘 되잖아요. 그럼 더 강하게 하고 싶잖아요. 더 많이 득점을 좀 하고 싶은 맞습니다. 마음들이 생기겠죠. 이소영의 서브입니다. 갈리스브 흔들립니다. 네. 득점이군요. 직전 경기에 이어서 오늘 경기도 서브 득점 이소영 선수입니다. 자, 단번에 분위기를 바꿨습니다. 8대6으로 IBK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대전입니다. 이제 파격적인 FA 조건으로 IBK 기업은행에 이번 시즌에 이적을 해서 그러니까 지난 경기부터 뭔가 이제 분위기를 많이 바꾸고 있는 이소영 선수예요. 다이빙 리그! 네, 몸을 던졌던 이소영 선수. 맞습니다. 보키리스 선수 일단 오늘은 보키리스 선수 서브를 좀 피해야 되고 네. 너무 잘 받아내고 있잖아요. 자, 메가와티가 2시즌 만에 공격 첫 득점. 네. 59번째로 득점에 성공을 했고요. 그러니까 뭔가 그래요. 분위기 바뀌고 있어요. 바뀌고 있어요. 지금처럼 천신동 선수의 마지막 뿌려주는 힘이 이 정도는 볼이 지금 나가야지. 네. 그렇지 않아도 키가 크고 팔이 긴 이 빅토리아 선수의 타점이 그대로 살아납니다. 초반에 너무하리만큼 IBK 기업은행이 좀 경기가 안 풀렸잖아요. 맞습니다. 이제서야 자, 본인들의 흐름으로 분위기를 많이 바꿨습니다. 직선 강타. 아무도 못 말리는 부키리치네요. 부키리치 최고의 날이에요. 그렇습니다. 1라운드 때는 성공률이 40%, 2라운드, 3라운드 때는 43%에 가깝습니다. 지난 시즌도 41.8%였는데 이번 시즌 역시 이제 41.8%. 지난 시즌 서브 리시브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슷하잖아요. 이번에 저렇게 그 리스트를 바꿔서 득점을 하고 있어요. 맞아요. 왼쪽 육서영 네. 선수. 자, 좋은 코스에 볼이 떨어진 듯 하네요. 오늘 팀이 안 돼도 네, 그래도 근근히 이제 육서영 선수가 득점을 하면서 이제 견뎌왔잖아요. 맞습니다. 자, 아주 톡 떨어지는 코스였습니다. 아주 예리한 각도였습니다. 리스브를 견디는 표승조 밀어붙입니다. 오늘 부크리치 못 막아요. 저는요, 이게 부키리치 선수가 메어 선수가 워낙 뭐 그냥 넣고 치는 배구를 해도 득점을 하기 때문에 물론 여외선 선수가 바라본다 하더라도 자, 이렇게 되면 미들에 대한 기회가 더 많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볼 배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도 하지만은 세터가 염혜선 세터니까 더 큰 기회를 배우는 것 같아요. 됐어요. 네. 자, 왼쪽에 빅토리아 선수 윙으로 뽑아주는 그 타점을 살리다 보니까요. 네. 득점이 지금 올라옵니다. 맞습니다. 뭐 빅토리아 선수가 공격이 안 되고 나서 경기를 이길 수는 없을 정도로 이 네. 선수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럼요. 직전 여기까지 경기당 평균 26득점으로 여자부 득점 1위 빅토리아 선수의 득점이었습니다. 볼이 길었죠? 네. 사이드 브로킹. 이 볼은 뚫어낼 수 있는 볼이 아닙니다. 자, 빅토리아 선수가 버티고 있었고요.
이미 제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빅토리아였습니다. 물 먹고. 메가 선수가 막혔습니다. 고이진 감독. 보영이 그 크로스 잡은 거지? 네. 다시 잡아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서브가 봐봐 7m 선상에 어중간하니까 쟤네가 계속 되잖아. 네. 이럴 때 더 짧게 공략을 해야 돼. 네. 짧게 이게 공략하고 블로킹도 정확하게 좀 갖다 대자고. 정확하게. 완전 폼을 보여야 되네. 얘네 있을 때 어디 때렸나 했잖아. 네. 하나씩 천천히 가자. 서브와 브로킹에 대한 이야기를 하가 강하다는 점도 팀의 장점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뭐 신장이 좋고 체력적으로 좋은 선수들이 위에서 들어오는 서브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네. 승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염혜선 세터가 과연 중앙 쪽, 이 미들 쪽 공략이 어떻게 나올지요? 중요한 순간이었는데요. 육소영 선수의 범실입니다. 육세현 선수가 다른 거는 다 좋아졌는데 서브에 대한 부담감은 아직도 좀 남아있는 듯합니다. 자, 지난 2세트에서 좀 힘듦이 있긴 있었는데요. 찬스볼이에요. 맞추려는 빠르게. 그렇죠. 빗 맞았는데요. 괜찮아요. 빗 맞아도 일단 코트장 안에 떨어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자, 상대의 미드를 꽁꽁 묶어줘야 되는 미들입니다. 최정민 선수의 이번 세트 2득점이고요. 직전 경기는 시즌 최다 브로킹인 6개를 잡았던 이 최정민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컨디션이 나쁘지가 않아요. 목격 서브였어요. 자, 브로킹 가담 터치아웃 됐습니다. 절묘한 길이로 공격이 됐습니다. 길게 밀었던 메가와티 선수였습니다. 힘들이지 않고 가장 가벼운 그 스윙으로 점수를 만들어냅니다. 이런 공격 옵션이 있기 때문에 이번 시즌에 정관장에 또 큰 기대를 걸었던 네. 배구 팬들인데요. 이렇게 메가와티. 되면 표승주 선수는 뭐 메가와티 땡큐죠. 11대 13. 어렵게 견딥니다. 자, 이소영이 때리지는 못했고요. 가운데 슬쩍 줍니다. 오른쪽 네. 날카로운 메가와티. 16득점 성공률은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마치 전쟁 영화의 스나이퍼 같은 그런 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요. 보실까요? 아주 정교하게 네. 볼을 때리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메가 선수를 좋아하는 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신혼주의 서브. 이게 전위 공략. 네. 염혜선이 돌립니다. 빅토리아. 그래도 빅토리아 선수가 좀 터져 나오니까요. 그나마 숨쉴 공간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공격을 하고 좋은 공격을 하고 득점을 내면서 좀 희열을 느끼면서 좀 신이 나야 됩니다. 내친 김에 이제 분위기까지 주도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될 텐데요. 리세브 잘 됐습니다. 왼쪽 타점. 자, 딕으로 살렸고 짧은 볼입니다. 노란 선수 왼쪽 천하기 득점. 표승주. 야, 표승주 선수가 힘을 절묘하게 빼면서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게 바로 이제 베테랑의 힘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사실 연차로 봤을 때는 표승주와 육세영 선수를 비교하는 그 연차는 아닌데 네. 비교가 될 만큼 이번 시즌에 이 표승주와 육세영 선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밀렸나요? 조금 더 힘있게 가도 좋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힘이 이렇게 떨어지는 토스가 되는 날은 오히려 생각보다 조금 높게 준다는 생각으로 토스가 나가야 되는데 네. 천신동 토스의 어느 끝이 너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동점입니다. 쫓아가죠. 붙여야 돼요. 붙여야 돼요. 이소영 선수 높게 올렸지만은 네. 네트를 건너가지 않았고요. 이러면은 역전됐습니다. 15대 14로 이제 정관장이 한 점을 앞서게 됩니다. 김호철 감독이 타임아웃으로 끊습니다. 봐야지. 네. 네트 밑에 서 있는 게 아니라 네. 그걸 볼 짧으면 네가 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그거를. 그러니까 네트 밑에 가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해 전부 다들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렇게 하면 움직이라고 그러냐 하는데 그러냐고. OK， 야, 치고 그냥 저 가봐 때리는 거. 그냥 앞에다 갖다 놔. 이렇게 그냥 올려놔서 잘 보내려 하지 말고 그냥 폴에서 가운데 올려놓으면 될 거 아니야?
김호철 감독이 전체적으로 좀 네. 부담감을 많이 주지 않는 그런 선에서 뿐만 아니라 미들 브로커들한테 종종 나타나는 거는 하이버로 우리 선수들이 두 번째 올려줄 때 본인이 때리기보다는 네트를 등지고 있으면서 커버 들어갈 생각을 먼저 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애매한 볼에 대한 처리가 안 됩니다. 리시브 어렵게 됐습니다. 왼쪽에 이소영 공격 넘어왔어요. 터치아웃 네. 됐습니다. 어렵게 위기를 넘깁니다. 이소영 선수. 이번 세트에 4득점. 김정원 선수가 어렵게 살렸고요. 자, 이렇게 한 점 한 점 만들면서 부상에 대한 두려움도 좀 떨쳐버릴 필요가 있는 이소영 선수입니다. 오늘 어깨가 좀 부드럽게 나오는 것 같아요. 먹격섭이었습니다. 움직이는 표승주. 표승주의 공격입니다. 16대 15를 만듭니다. 자, 표승주 선수의 공격이 이렇게 들어올 볼인가요? 자, 표승주와 이소영 선수의 대결 아주 팽팽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6대 15입니다. 대전입니다. 여자부 3라운드 경기 올해 2024년도의 마지막 경기가 대전에서 펼쳐지고 있고요. 거친 대로 16대 15. 정관장이 한참 뒤져 있다가 다시 올라오네요. 네. 표승주가 득점을 했고요. 짧은 목적 서브입니다. 백어택 성공. 네, 지금 정도의 힘이라면 지금 빅토리아 선수는 일단 괜찮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맞춰가면서 자꾸 줘야 되겠죠. 조금 더 많이 줘서 본인도 좀 느낌을 가지고 가고 늦지 않게 쫓아가야 됩니다. 경기를 보다 보면은 이럴 때는 과하게 주는 것도 방법일 수가 좀 있는데요. 코너 공략이 좋았습니다. 자, 부키리시가 3단 넘겼고 차정민이 손을 들었습니다. 왼쪽에 볼은 짧았어요. 낮고 짧았습니다. 밀렸습니다. 육소영이 공격이 밀렸습니다. 경기가 잘 되려면 이렇게 완벽한 찬스볼에서 일단 득점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글쎄요. 육소영 선수도 그렇겠지만은 오늘 천신동 선수의 꼬리가 과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초반에는 빅토리아 선수의 컨디션이 좀 안 좋은 것이 아니냐라고 느끼기도 했었는데요. 블로킹! 네. 야, 아데린 선수까지 들어와서 블로킹을 잡았어요. 자, 이보다 더 기분 좋을 수는 없죠. 네. 이 최근에 교체 멤버들이 들어와서 서브 득점이나 블로킹 득점을 계속 잡고 있는 정관장입니다. 경기가 잘 나가는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교체 선수들의 역할을 얼마나 좀 잘하고 있느냐 이게 큰 장점일 것 같습니다. 지난 컵 대회 때부터 이번 시즌 들어오면서 도진 감독이 이 백업 멤버들을 네. 성장시키기 위한 이 프로젝트를 아주 탄탄하게 밟았는데요. 또 백업 선수들이 자주 경기장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또 언니들이 잘해주는 상황에서 꼭 필요해서 들어가야지 네. 경기를 버리는 세트에서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럼요. 17대 18입니다. 천신통의 집중력이 오늘 관건입니다. 부키리치가 5번 자리 쪽에서 지금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6번 자리 쪽에서 리스비가 올라왔습니다. 왼쪽 천입니다. 표정도 아주 편해 보이고요. 간결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때리는 부키리스 선수가 지난 경기 감기 때문에 힘들어하기는 했었고 그래서 이제 5세트까지 가기로 했습니다만 좋은 미드를 아직 쓰지 못하고 있다는 건 좀 아쉬운 부분이네요. 대구 경기가 더블헤더 경기가 없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때리면 한 경기 더 해도 되겠어요. 메갈라테이 성공! 이건 돈 디그에서부터 마무리까지 만점 연결입니다. 점수가 석점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뒤져있는 화성 IBK 기업은행의 김호철 감독의 저기 작전입니다. 저쪽에 잘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저기 서브를 갖다가 정확하게 있잖아. 저기에다가 저 성주 쪽에 짧게 길게 이렇게 때려야 되는데 그냥 아무 거기다 갖다 놓으면은 또 마찬가지라는 거 아니야. 그리고 우리한테 볼 넘어오는 볼들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첫 번째 볼 정확히 해야 그 다음에 볼이 전부 다 정확하게 가는데 첫 번째 볼 정확하게 안 하니까 그 다음부터 못 따라가는 거야. 보통 감독들에게 오늘 경기를 어떻게 하겠냐고 물어보면은 네. 상대팀의 이야기보다 이제 본인들의 컬러를 살리겠다는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네네. 지금 김호철 감독 이야기가 그간의 그 기업은행의 컬러를 살리지를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상대가 너무 잘하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아쉬운 부분이 바로 말씀하신 대로 본인들의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네. 6번 자리 쪽 목적 서브 황민경이 받았고요. 다시 한번 띄우는 표승조. 조니 공격인데요. 자, 바깥쪽으로 메가와티
이번에는 범실입니다. 메가와트의 범실. 볼이 좀 약간 붙었기 때문에 그대로 네네. 범실할 수밖에 없었고요. 18대 20. 황민경 선수가 서브가 좋은 선수 아니겠습니까? 자, 그대로 무회전 서브. 넘어가는 볼. 자, 이걸 때리지를 못했고요. 다시 한번 전신통. 네. 자, 중간 랠리를 보고 있는데요. 여우현 코치가 좀 포이트가 아니냐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나요? 맞습니다. 정관장 포인트입니다. 처음 블로킹하는 순간부터. 지금 정관장 IBK 쪽에서 기업은행팀에서 포이트에 대한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였습니다. 지금 벤치 쪽에서 부조가 울렸고요. 포이트가 아니냐 하는 이야기예요. 보실까요? 자, 그대로 내려왔고 닿았고 자, 포이트가 됐는지를 다시 한번 묻고 있습니다. 위에 맞은 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블로킹이나 아니면 맞아요. 염혜선 선수의 손을 네, 먼저 보는 맞습니다.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염혜선에게 맞았다면은 이제 어떻게 됐는지 한번 되는 거죠. 네. 여우현 코치가 지금 벤치 쪽에서 지금 계속 보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발표해 주세요. 한 번 더 보시죠. 올라왔고요. 자, 주먹을 쥐었는데 네. 이게 이제 닿았는지를 묻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자, 보실까요? 한번 같이 판독 보실까요? 결과 정관장 팀의 후위 경기자 반칙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네, 후위 경기자 반칙으로 만약에 선언됐습니다. 염혜선 선수의 손이 네트 밑에서 맞았다면 수비를 한번 하는데 네트 위에서 손에 맞았기 때문에 네. 네, 후위 공격자 반칙으로 지금 염혜선 선수가 후위에 있는 선수입니다. 뭐 그래도 염혜선 선수가 좀 신장이 네. 좀 갖춰져 있는 선수잖아요. 그대로 후위 경기자 반칙이 되었습니다. 타점 살려요. 구석에 떨어집니다. 자, 오늘 부크리치 선수의 스윙은 아주 간결합니다. 이상적인 스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그 최정민 선수가 미리 갔고 정원 선수 앞에는 아무도 없었음에도 부크리치 선수에게 갑니다. 마냐 부크리치의 서버 그대로 넘어왔습니다. 왼쪽에 메가와트가 네. 끝냅니다. 부크리치의 서브 메가와트의 공격 마무리입니다. 예, 워낙에 메가와 부키리 선수의 뭐 공격력이 오늘요 뛰어나게 좋기 때문에 이 염혜선 선수가 다른 선수 보지 않고 네. 일단 이 두 선수를 믿어볼 만큼 다른 공격수는 없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점유율이 높습니다. 이어지는 부크리치 서브 득점. 오늘 서브 2득점. 자, 쐐기를 박습니다. 야, 완전히 오늘 부크리치가 경기를 주도하네요. 네, 이 서브라면 저 여호연 코치가 나가서 받아도 어려울 정도로 정말 좋은 서브가 들어갔습니다. 6번 자리와 1번 자리 쪽으로 아주 기가 막히게 공략이 됐습니다. 연속 득점 마냐 부크리치 24대 19. 어마어마하네요. 부크리치 서브. 이번 서브는 밀렸고요. 부키리 선수가 아주 시크하게 경기를 합니다. 24대 20 네. 단번에 서브로 분위기를 바꿨습니다. 오늘 부크리치 선수 대단하네요. 다시 한번 네. 블로킹! 네. 자, 이대로 경기를 끝낼 수 없다. 이주아 선수.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일단 끝까지 경기를 해서 어떤 상황이 지금 진행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라니가 받기로 했잖아. 21대 24고요. 고이진 감독. 미안해. 내꺼. 아니 저 승규랑 리시브만 그냥 리시브만 하나 한다 생각하면 뭐. 작은 거 가져. 천천히 하나만. 하나 바로. 하나만 버텨요. 하나만. 네트 맞는 거 봐. 네네. 편안하게 이럴수록 조금 여유 있게 좀 해봐. 언니 짧게. 보영아 짧은 걸 보는 데 있지. 어떻게 나 그건 네거 아니다. 네. 오케이. 하나만 가자. 어이! 역대 대전 총관장이 8연승이 최다 연승 기록이고요. 지금까지 7연승 중이니까 오늘 고이진 감독이 승리를 거둔다면은 이 3라운드 전승과 함께 네. 팀
최다 연승 타이 기록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4라운드 첫 경기가 GS포츠입니다. 네, 연승을 이어갈 수 있는 충분히 많은 그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경기 끝나나요? 자, 상체 견뎠습니다. 브로킹으로 경기 종료. 대전 정관장이 8연승 3라운드 전승으로 전반기를 3위로 마칩니다. 그렇습니다. 본인들이 목표했던 부분을 잘 가고 있는 정관장 선수들이고 오늘 기대했던 만큼 경기로 그 상대가 나오지 않았지만 본인이 가지고 있던 그 좋은 공격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25대 18, 25대 14, 25대 21. 대전 정관장의 압승이었습니다. IBK 기업은행 힘을 쓰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IBK 기업은도 굉장히 아쉬운 부분도 없잖아. 너무 큰데 자 다음 경기를 또 잘 준비해야 되겠고요. 네. 2라운드에 이어서 정관장 팀의 그 선수들이 굉장히 이기고자 하는 의지가 더 컸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 1라운드 경기는 3대2로 IBK 기업은행이 이겼고요. 지난 2라운드 경기 정관장이 3대0으로 승리를 거뒀는데 그 당시 경기도 대전 정관장이 일방적인 경기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네. 3위 싸움을 하고 있는 상대였기 때문에 더 경기의 집중력이 좋았고 또 쫓아가는 현대건설과 점수차를 줄여주면서 후반기의 기대감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 승리로 대전 정관장은 팀 최다 연승 타이로 8연승이 됐고요. 12승 6패, 승점이 34점이 되면서 3위로 전반기를 마쳤습니다. 이소영 선수가 오늘 서브 득점과 블로킹 득점을 뽑아내면서 지난 경기에서 공격 득점을 뽑은 것은 네. 작은 소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기록으로 정리를 해드리죠. 오늘 전체적인 승리였습니다. 서브 득점이 7대 3이었고요. 효과적인 서브 득점 이후에 메가와트와 부키리치 선수가 경기를 마쳤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공격에서 너무 많은 차이 났고 또 리시브 효율에서도 완전히 KO승을 하는 정관장 선수들이었고 네. 그중에는 이 부키리치 선수의 공수양면의 활약이 굉장히 돋보였던 경기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반대로 오늘 경기 IBK 기업은행의 리시브 효율이 8%밖에 기록하지를 못하면서 대전 정관장에게 힘없이 무너지는 3라운드 마지막 경기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리시브 네. 효율을 8%로 끌어내렸던 선수 중에 한 명.